물가 상승이 계속되니까 소비자를 강렬한 절약 모드로 바꾸어 버린다. 강렬한 절약 모드. 기존에 하던 절약보다 더 치열한 절약 전력을 세워가지고 아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난리 난 이유인데, 요새 일본에서 뭐 저녁 뉴스, 뭐 신문부터 이래가지고 제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게 바로 이 물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분들도 일본 여행 오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 한국보다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 못 받았는데 그런 느낌은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지금 식료품부터 해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힘들다라는 뉴스가 매일매일 TV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일본의 이런 생활 물가가 올랐고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0월 소비자 물가 2.9% 상승, 4개월 만에 상승 확대, 보조 축소로 총성 이래가지고, 이 왼쪽에는 이 그래프가 뭡니까? 이 일본의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근데 이게 생선식품이라 이래가지고 일반 식료품 같은 건 빼고 나머지 물가를 했는데도 2.9% 상승 이래가지고 요즘 일본에서 계속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당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개월 연속 상승. 26개월 연속 상승. 일본이 원래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먹던 음식이라든지 콜라라든지 그게 다 똑같았는데 거의 한 2년 사이에 갑자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아이고 머리 아프다 라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기구인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올랐냐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놔요. 이게 진짜 일본 사회를 나타내는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알겠지만은 일본은 1995년대쯤 있잖아요. 이미 이때 100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90년대 후반의 물가가 2020년도 물가랑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안 오르고 오르고 안 오르고 오르고 이거 반복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022년 돼가지고 뻥 치고 올라오더니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 26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임팩트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디플레이션 사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물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있잖아, 더 저렴하게라는 그런 개념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저희 영상에서 자주 다루지만은 비싸네 안 사. 그러면은 뭡니까? 마트에서 예를 들어 할인 떨이 같은 걸 붙여요. 더 싸지거든. 즉 뭐다? 우리가 안 사주면은 기업은 당연히 물건 값을 더 내릴 거야. 지금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냐면은 그런 기대 심리를 배반을 하고 그냥 기업에서 야,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가격 올립니다. 왜? 그렇죠. 제일 큰 일본 기업들의 뭡니까? 명분이 뭐겠어요? 이거죠. 엔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랑 동일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가 없다라는 기업들의 대인 명분이 계속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엔저 상황에서 본인들이 사는 일본 서민들이 쓰는 이 소비자 물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필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짜잔 일본 소비자청입니다. 생활 관련 물자의 가격 동향.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일본에서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게 요즘 계란, 달걀입니다. 달걀 가격이 정말로 미쳤어요. 지금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올랐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본 마트에 가면. 계란, 달걀 가격 오른 거 가지고 그래 난리야 라고 느끼는데 바깥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생달걀 쓰는 음식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엄청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사람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밥에 생달걀 하나 풀어가지고 그 위에 간장 하나 넣어서 먹는 게 일본에 어찌 보면 약간 좀 있잖아요. 서민 중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 형태였어요. 왜? 일본은 늘 물가가 안 변했는데 그중에 계란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물가도 오르고 조류 독감 그것까지 이제 일본에 겹치다 보니까 더블 스코어까지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용 기름입니다. 식용유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일본은 튀긴 음식이 엄청 많습니다. 당장에 돈까스부터 이래가지고 고로케도 그렇죠. 일본 가정집에서 많이 만들거든, 집안에서. 왜?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 당장에 사는 기름 가격이 1.5배 이상 뛰는 거예요, 갑자기. 당장 이런 품목 이외에도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의 가격 추이 이래서 있잖아요. 박간의 영상에서 두둥. 다뤘던 이 식빵조차도 여러분 가격 그래프 한번 보세요. 갑자기 그냥 평균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에 뭐 인스턴트 라면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주 슈퍼 가서 사오는 물품들이 하나같이 그래프가 그냥 급작스럽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20년간 물건 가격 안 올라요. 오히려 놔두면 싸져요. 정가대로 사면 바보야 일본에서는. 그건 현명한 소비재가 아니지 라는 교육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슈퍼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장에 박간에도 추미코랑 같이 슈퍼 가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분명히 1년 전에 내가 이걸 샀을 때보다 얘가 가벼워요. 아니면은 용기가 작아졌어요. 과자도 요 정도 봉지였는데 요만해졌어. 가격 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양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슈퍼 갈 때마다 너무 뭔가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돼요. 오, 아, 다 비싸라고 느끼면서 뭔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부담. 일본 사람들은 뭐 이제 보존식을 만들어 두기보다는 그날 사와서 그날 요리해 먹고 또 다음날 슈퍼 가서 장 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갈 때마다 비싸는 게 눈에 들어오다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물가 상승하는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뜨는지 압니까? 물가 상승으로 뭐가 걱정이 된다. 디플레이션 심리로 되돌아가는 이 마인드가 걱정이 된다. 라는 이런 비슷한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예. 그 약간 체감이 되는 게 뉴스에서도 있잖아. 사람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식으로 받아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 갈 때마다 이렇게 비싸다 생각하면서 쇼핑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자라는 마음이 돼요. 정말. 슈퍼 가는 횟수를 줄이자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물가 상승이 계속되니까 소비자를 강렬한 절약 모드로 바꾸어 버린다. 강렬한 절약 모드. 이제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기존에 하던 절약보다 더 치열한 절약 전력을 세워가지고 아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당장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이나베 뉴스 지금부터 연말이 다가오니까 절약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등의 시즌 아이템 이런 거는 이제 백엔샵으로 퉁칩시다.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11월 후반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싸답니다. 미리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하면서 연말이 다가오는 절약 준비를 해야 된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당장 이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니테레 뉴스입니다. 말해줘 우리 집에 절약 냄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본 사람이 겨울만 되면 뜨끈한 전골 요리 있잖아. 많이 해가지고 먹는 게 특징이거든요. 집이 춥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이제 이것도 일본 사람들은 절약 모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콩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전골의 양을 펌핑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기존에 넣었던 고기 예를 들어 소고기 넣었다면 이제 싼 돼지고기 닭고기 넣어가지고 체인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미디어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겨울철 전골 요리 절약합니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고 일반 방송에서도 요즘 이런 콘텐츠가 좀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일본 원래 뉴스에서도 처음에는 여러분 물가 오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세요라고 했는데 민심을 보니까 요새 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바닥을 기고 일본 사람들 화났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절약술.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절약이랑 다른 차원이 다른 절약 방법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가 계속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도 아니에요. 백엔샵 가면 여러분 일본에 뭐 파는지 압니까? 씨앗을 팔아요. 씨앗. 그 씨앗에 보면은 뭐 배추, 상추, 피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사가지고 백엔샵에서 일본 베란다 밖에 나와 있다 했잖아요. 예. 그 일본 집 베란다에서 가정 채소밭을 만듭시다. 왜? 슈퍼 가서 야채 사면 비싸니까요. 혹은 뭐 냉동실을 풀 활용해가지고 슈퍼가 싸게 팔 때 있잖아. 그때 막 사. 그리고 랩에 하던지 뭐 해서 냉동실에 꽉 채워놔라. 절약 어드바이저가 알려주는 식비 절약 테크. 이게 또 이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절약 아드바이저. 절약 어드바이저 직업이 있습니다. 일본에 실제로. 예. 이거는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주고. 주미코 미리 대비를 하란 말이에요. 하수네. 이거 언제 기다려요? 이런 말은 하수고 맞네. 미리 내가 씨앗을 튀어놔야 되겠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절약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있었나요? 당신은 삐빅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네요. 라는 식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면모로 일본에서는 뭡니까? 예, 절약이 이제 다시 트렌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아까 당장 이런 식품뿐만이 아니라 저희 방송은 제가 자주 다루지만은 뭡니까? 이게 올해 3월달 기사인데 일본은 계속 전기세, 가스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보다 말도 못하게 비싸요. 이게 올해 1월달 기사인데 전기, 가스가 매년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좀 내렸어요. 그런데도 비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식비 같은 것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약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 나는 저런 전골 안 먹을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은. 예, 서민 입장에서. 왜? 그것보다 당장에 아까 추이가 뭐라 했어요? 슈퍼 가서 보는 게 무서워요. 싫어요. 그러면 슈퍼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절약을 하면 되잖아. 그게 더 간단하잖아. 증권 계좌를 여는 것보다 당장에 슈퍼 가서 사오는 양을 줄이고 사온 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그 안에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약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시프트를 해 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급여도 올라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은 일본 사람들이 절약을 하지 않더라도 돈 많이 받으니까 뭐 가격 올라가더라도 돈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본 TBS 뉴스네요. 왜 호경기인데 실감이 되지 않을까? 주가가 버블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이거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어.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도 절약하세요. 로 다시 약간 시프트 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이상의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충격요법을 주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방어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한번 나락을 맛본 나라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버블 붕괴라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네. 라는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라든지 공격적으로 내가 이 자원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오히려 방어적인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씩 템포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계속 그냥 충격을 주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못 버티는 그런 게 속출한다는 말입니다. 뭐 그 여파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일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하루 이틀에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여기에 대해서 더 뭡니까 절약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시. 오늘 아까 저런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저 빵 가격이 안 오르다가 오히려 빵 이제 내일이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유통기한 줄어드네요. 아이고 우리 슈퍼에서 빵 반값으로 팝니다. 식빵 70% 할인. 이걸 일본 사람들은 맨날 첫날 봤어요. 원래 예를 들어 150엔짜리가 지금 예를 들어 160엔이에요. 근데 이걸 슈퍼에서 떨이 상품으로 75엔에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떨이도 잘 안 하고 160엔에 파네? 체감 물가 뭡니까? 2배 이상이에요, 빵값이. 75엔짜리가 160엔이 됐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고쳐야 될까? 아니죠. 이거는 절약 말고는 답이 없네. 라고 생각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절약이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은 뭐 예를 들어 일본에 와서 브랜드를 쓰러 가네. 오마카세 집을 가네. 일본의 고급 여관들 예약이 안 되네. 일본 호텔 가격 오르네. 비행 가격 오르네 하더라도 잘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게 오늘은 마트라든지 슈퍼 가격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내 체감적으로는 그 마트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있잖아 인터넷으로 쇼핑한 이력을 보면 재작년에 산 일반 생활 용품 그런 가격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사려고 하면 플러스 전엔 플러스 3,000엔이라든지 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와 이렇게 올라갔구나 라든지 이제는 뭔가 있잖아 좀 오래됐으니까 또 새롭게 사자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클릭을 못한다.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
지갑을 여는 순간이 정말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갑을 열기가 무섭단 말이죠.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마트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싸다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가격이 뭡니까 비싸지다 보니까 야 진짜 올랐구나. 왜냐면 그런 건 묶음으로 많이 팔거든요. 근데 묶음으로 되면 가격 곱하기 뭐 10이란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 보이는 거야. 아, 이 정도로 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거죠. 당장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뭐 있잖아. 지금 오늘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일 바로 이익을 내는 단타 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몇 프로 먹읍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 당장에 그걸 투자 돈으로 돌리면은 내일 내 밥상에는 고기가 안 올라오고 계란도 못 사는데 그걸 할 돈이 어딨어 이 사람아. 당장에 아껴야지 이렇게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뭔가 좀 동떨어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투자하세요, 뭐 재테크하세요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들어오는 월급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맨날 첫날 TV에서 일본 물가 올라서 서민들이 죽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겠죠. 예. 투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에 이 정도 생활비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중에서 투자한다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일상생활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자. 그렇죠. 나는 개념을 하는 게 안전적이고 마음의 안전적으로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유 자금 돌릴 사람이 아니라 매달 아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대부분이니까 일본 서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마트라든지 뭔가 물건 살 때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백엔 초밥집이라든지 그런 거 갈 때도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 백엔 초밥집도 좀 회가 정말 얇아졌어요. 투명해요. 참치를 시켰는데 흰밥이 보여요. 오징어도 흰밥이 보이고.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그런 것도 너무 얇아졌어. 그럼 보는 것도 너무 뭔가 싫어요. 씁쓸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가격 올리더라도 먹는 거 그래도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도 그대로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올리고 깎을 건 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어차피 이중인상이잖아요. 그런 게. 예. 맞아. 그러니까 오산이랑 외식 갈 때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더는 뭐 즐게 그런 마음으로 가더라도 돈은 줬지만 퀄리티는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기분 좋은 소비가 안 된다는 거지. 맞아. 소비를 할 때 기분 좋게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썼는데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거. 예, 주민코 말한 것처럼. 예.